지금 중국의 억망장자가요, 재산이 1억 불 이상 되는 사람, 120명 있어요. (90명이) 공산당 대회에 참가해요. 그냥 공산당이지 뭐. 그래서 얘네들과 얘네들의 끈합을, 그게 중국의 부자입니다. 중국이요, 그 재산 사유가 지금은 인정이 돼요. 건물 같은 거. 인정이 되지만요, 중국 사람들 지금 해외로 가서 엄청나게 해외 도피하죠. 그죠? 그 이유가요, 중국에서는 궁극적으로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받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주 땅도 사고 해외로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게, 그죠? 경제가 핵심이 뭐냐면 법치예요. 법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재산권을 보호 안 해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해외에, 또 공산당 간부들도 다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그걸 규제를 안 해요. 뭐 법으로는 규제하지만 또 다 통과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뭐 조선일보에, 그죠? 우리가 중국을 그동안 무시해 왔는데, 뭐, 돈이 엄청나더라. 무시해 온 게 아니고 무식했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뭐 규모를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또 막 압도당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요. 조선일보의 그 보도가 보면, 뭐 기자들이 가서 보니까 뭐 대단하더라. 무식해서 중국 몰랐던 거고요.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규모로 막 지금, 그죠? 1대1로 뭐 어쩌고 막 뭐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틀린 생각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그죠? 1대1로에서 그 이제 바닷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지금 인도로 해서 이렇게 뭐 이어지는 항구의 그 부두, 그죠? 항구에 뭐 지분 매입하고, 뭐 바다 비상길이죠. 그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은 진주 목걸이라 불러요. 실크.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아시아 남쪽에다 이렇게 진주를 뚝 박는 거예요. 이걸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 그래요. 그게 다시 발전된 게 이번 1대1로입니다, 올해. 영국이 보니까 먼저 배신 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AIIB 은행에 먼저 가입하고, 그러니까 독일도 다 가입, 메르켈 이번 독일 갔잖아요, 그죠? 독일 그 수상이 중국 갔잖아요.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지금 많이 팔리니까. 지금 다른 러시아에 중국, 러시아인데, 아베가 이제 만든 전략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전략입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뭐냐면요, 일본, 호주, 미국, 인도, 이렇게 해서 중국을 봉쇄하자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게 아베의 다이아몬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이 이번에, 그죠? 인도양에서 미국 해군하고 인도 해군하고 같이 훈련했죠. 호주도 이제 물론 뭐 뛰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아베가 제시한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뜻은 뭐냐면 진주보다 다이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죠? 일본에 지금 그 아베가 그 하는 기본적인 구상이 다이아몬드 전략인데, 다이아가 더 비싸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선 지금 보도가 안 되는데, 해외선 진주 목걸이나 다이아몬드 많이 나와요.
최근에 그죠? 그 중국이 신상태, 예? 뉴노멀이라 그래갖고 이제 수출 이거 이제 좀 줄이고 내수 살리고 그죠? 경제 효율성을 살리자고 하는 게 지금 리커창이가 주장하는 이제 그죠? 이제 뭐 구조 개혁인데 중국 그 공산당의 그 권력자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의 내용이 공산당 권력의 누수 현상을 발생해요. 풀어주니까.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시장개혁, 시장화시키고 개방화시키는데, 그죠? 개방화는 결국에는 공산당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딜레마가 사실 그거예요. 최근에 시진핑이가, 그죠? 뭘 했냐면, 우리는 역시 막시즘이다 그랬어요. 막시즘이고, 지금 중국 생각 이런 거예요. 공산당이 뭐냐면은 옛날에 황제예요. 그래서 둘 다 뭐냐? 천자다.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공산당이 살아있어야지 중국이 통치가 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시진핑의 얘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그죠? 끝까지 이 막시즘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 시진핑이가 보여주는 거는 그 사실은 공산당으로 사실 보수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개혁, 이거 개방은 그 반대잖아요. 중국이요, 이제 저임금을 하던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그게. 그럼 이제, 그죠? 흔히 이제 말해서 세련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모든 틀은요, 이걸로 갈 수가 없어요. 중국이 원하는 대기업이 뭐냐면요. 중국에 지금 그 상해 증시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죠? 그거 다 국영기업체입니다. 전부 국가에서 보조금 줍니다. 그거 다 수입 보존해줘요. 중국이 원하는 대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 형태, 옛날 우리나라 재벌 있죠. 우리나라 재벌이 뭐 했냐면요. 정치권에서 갖고 놀 수 있는 재벌이에요. 그게 한국의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죠? 우리나라 재벌은 정치권한테 돈 많이 줬잖아요. 그걸 부패가 아니고 사실은 정경유착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중국이 원하는 기업은요, 한국의 옛날 대기업입니다. IF 이전의 대기업. 그래서 정권 말 잘 듣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래서 최근에 하는 게 뭐냐면, 국영기업체 말고 공산당과 유관된 사람으로서 마치 개인기업처럼 키워서 이렇게 크는 애들. 사실 그 뒤에는 공산당이 봐주는 거예요. 일종의 정경유착이죠. 그래서 그런 걸 키워서, 그죠? 국영기업체의 비효율성을 좀 커버해 가자는 게 중국의 지금 방법인데, 그러기엔, 그죠? 중국이 2007년도에요. 경제성장 목표가 8%였다면 목표가요. 실제 성장이 얼마 나왔냐면 1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계획경제인데, 그죠? 국가도 올해 성장률이 얼마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단위로 알아서 하니까. 사실은 중국 경제가 지금 계획경제지만 통제가 안 돼요. 지금 7% 이렇게 간신히 맞춘다는데, 그죠? 이 7%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리커창이가 뭐랬냐면, 수치는 참고용이라 그랬어요. 지도 안 믿는다는 얘기야. 그건 그냥 참고지, 그걸 한국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이 박정희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지금 골치 아프지만 어쨌든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나름대로 어떤 틀은 어떤 개방 경제 안에요. 자유화돼 있고. 중국이 이런 모습인지 그 조선일보 기자 모를 거예요.
그냥 뭐 중국 대단하다. 역사상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막시즘을 신봉하면서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이상한 체제가 자본주의와 막시즘을 같이 갖고 가는 세상에 없는 체제입니다, 이게. 엄청난 모순이 있는 체제예요. 이게 그죠? 뭐 계속 순항해서 예? 뭐 미국을 지배하고 뭐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조만간 중국이 한번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라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인프라 건설하고 공장 짓고 뭐 다리 놓고 하면서 지금 GDP가 나오지만은 조만간 저거 그죠? 투자도 잘못되고 돈 투입된 거 썩어버리고 뭐 전라도 영암 그 F1 경기장처럼 그런 거 막 수십 개 지어놓고 그 나중에 다 돈 뭐 안 될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낚였어요, 내가 볼 때. 선생님, 중국이 사입이나 뭐, 그러니까 건설이나 다 그 지방정부 가보면은 과잉 투자되어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는데도 또 우리나라 IMF나 미국의 서프라임이나 이렇게 그 거품이 공개되는 어떤 상징적인 그 현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간단해요. 주룽지라고 들어봤죠. 2000년 초반에 이 사람이 그 WTO 가입할 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했어요. 이 사람이 뭐 지실력만은 아니지만은 90년도 후반에 IMF 터지기 직전에 이 사람이 그죠? 뭘 했냐면 외환 관리하고 그때 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시아 외환위기 때 중국이 거기에 안 걸려들었어요. 근데 그게 중국의 국운이야. 운세인데. 그 뒤로는 지금 중국은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그 국가에서, 그죠? 인프라 건설하고 뭐 하면서 지금 해가는 방식인데 중국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공산당의 유지예요. 중국이요,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그죠? 소련이 왜 붕괴한 데서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시진핑이 주장한 이거예요. 확실한 권력자 없었다는 거예요, 소련에.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주장이고, 또 하나, 그죠?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냐, 중국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고 살만해지되 불만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쪼아야 된다는 게 중국 애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중국이 복지 안 하죠. 중국은요, 그죠? 사실 국가가 돈 쓰는 방법은 복지 아니면 인프라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정부부터, 그죠? 이제 복지로 돈 돌렸잖아요. 그죠? 중국은 이거 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복지입니다. 막시즘을 주장하는 나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지, 유럽의 체제가 복지로 가면서 다 망하고 힘이 없다. 그래서 복지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복지 예산 안 해요. 그래서 인프라만 해요. 키신저가 옛날 중국 가서 대중 외교에서, 그죠? 성공시켰죠. 얘가 미국의 대표적인 친중파입니다. 친중파예요. 오늘 인터넷 보니까 또 뭐
시진핑 만나갖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죠? 그 얘기는 친중파 키신저하고 시진핑이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그죠? 키신저는 무조건 중국 편이에요. 중국 편이 아니고 얘가 장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그죠? 아마 키신저하고 만난 것도 아마 다 이게 보수 취급할 거예요. 키신저가 반한 게 뭐냐면, 그죠? 중국인들의 그 굉장히 그 어떤 능란한 외교술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미국 애들은 협상 자리에 가면 노골적 말하잖아요. 그죠? 카드를. 근데 중국 애들은 막 이상하게 막 시를 쓰거나 막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막, 그죠? 막. 키신저는 그거 보고 반했는데, 사실 반했다기보다 지 명성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친중파가 된 거죠. 하여튼 난 중국을 보면요, 재미난 게, 제가 중국에도 다녀봤고, 그죠? 또 중국 친구들도 있고 해서, 뭐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 나라가 조만간, 그죠? 어떤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그죠? 사람 조선 철강 몇 개 어려워지니까 구조조정 어떻게 하느냐, 노사정 어떠고, 되는 건 없지만 떠들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언젠가는 그거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는 과정에서 성단이 깨지고, 예? 30개 되는 성단위 기업 합쳐라 그러면은, 그거 성에서 반발 안 하겠어요? 하면은 반발할 거고, 안 하면은 방법이 없고, 얘네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요. 중국도 성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근데 가끔씩, 그죠? 정상회담 할 때, 에어버스 400대. 이러니까 우와 해서, 그죠? 압도적이니까 놀라는데, 인구가 14억의 나라잖아요. 오늘 보니까 중국현 10개 그 모델 나왔대요. 난 절대 안 타. 저가 항공 이거 타면 안 됩니다, 이거. 서비스가 작아서 저가 항공이 아니고, 정비 시간 줄이고, 부품 교체 안 하고 저가 항공 하면은, 이번에 그 러시아 이렇게 꼴 나는 거예요. 보나 마나 부품 그런 거 정비 안 해서 떨어졌을 거라고. 나중에 보면. 이런 거 타고서는 오키나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중국 여객기, 절대 안 타. 앞으로요, 딱 10년 안에,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이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아주 우린 재미난 그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26 이때 가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중국이요, 사실 서구식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 지금의 공산당 체제, 그죠? 이리 가면 또 지금 방법이 없어요. 중국 요거와 요것을 절충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나름의 이렇게 혼합형. 요게 사실 1989년에 천안문 사태입니다. 이때, 그죠? 그죠? 이렇게 좀 유연한 당 체제로 해서, 그죠? 공산당이 가되,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때가 중국이 변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우리나라는요, 87년에 이 민주화, 그죠? 이것 때문에 골 때리고 지금도 골치 아프지만, 이거 안 했더라면 한국은 거들났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죠? 노무현이 같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단 말도 나오고, 한국은 이제 아사리 판 났지만, 그죠? 이 아사리 판이 나름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죠? 군부가 계속 했더라면, 그 공산당하고 똑같죠. 그 우리나라도
이게 30년, 2017년인데, 그죠? 선생님, 중국이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지겠네요. 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한번 죽었다 깨면 돼. 한국 사람들은 또 탄력이 워낙 좋아서, 아이, 뭐, 그, 중국이 의존하고 있는 게 크지 않습니까?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건 사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세요. 한국이 지금 중국 의존도가 뭐냐, 그러면, LG에서 만들어서 중국 LG로 수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칩 세트 메이커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이 공장 베트남 가면 어때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공장 이거 이제 본전 뽑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서 갖고 있던 플랜트 기계들, 그죠? 그 옮긴 거, 그 수출이었어요. 우리나라 물건이 중국에서 파는 게 뭐 있어요? 한국 소비재가 중국에서 팔리는 거는 간단해요. 화장품. 그거 뭐 있어? 최근에 뭐 쌀 삼계탕. 우리나라가 중국에 파는 거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중 의존도라 그러는데 이거는 공장 옮기면 끝이에요. 물론 그죠?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공장 털고 나오려 그러면 손해는 보겠지만은 이거는 순간적인 손해고 캐시플로우 만드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한국의 대중 의존도라는 게 다 이거예요. 그 다음 현대차.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름대로 소비재라면 소비재예요. 그게. 현대차. 근데 현대차가 그죠? 전 세계 시장에서 볼 때 현대차가 중국 차지하는 이거 타격은 돼도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면 한국에서 팔면 되는 거죠. 그럼 비싸지겠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중국 의존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죠? 수입에 오는 게 사실 따지자면 의존도죠.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뭐 식료품 갖고 들어오니까 막 중국에서 막 나쁜 물건 갖다 팔아먹는 거. 그게 의존이면 의존이지. 우리 수출에 있어서 사실 의존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한국이, 중국이 파는 게. 파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중국 파는 거. 딱 하나의 화장품이에요. 우리나라 의류업체 있죠. 중국 들어가서 다 망했어요. 그리고 롯데 백화점 중국 들어가서 망했어요. 한국이 중국 들어가서 소비재 시장에 접근해 성공한 거 아직 없어요. 그 화장품 빼놓고는. 무슨 의존도가 있어요. 이거 베트남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액수를 보고 설마 우리가 뭐 중국이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다분히 있잖아요. 현 이 정권이 중국에 기울면서 지금 만들어낸 그것도 하나의 수작입니다. 까보면 없어요.